있으니까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헌정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점에 따라 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 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의미합니다.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 규정에 위반하기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회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진보당이 위헌정당인 이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진보당의 목적은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1조에서 표방하는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부터 본문 전반에 걸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특히 헌법 제1조에서는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당 강령에서는 전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사회를 실현한다고 되어 있고, 제1조에서 민중주권시대를 완수한다. 또 2조에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한다. 3조에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제10조에서 세계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연대를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강령 내용 중에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국가란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주권이란 역시 공산주의 변종인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하고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노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또한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연대를 실현한다는 규정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진보당의 강령은 민중주권, 국제공산주의 운동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1조에서 표방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보당의 목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또 진보당은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입니다.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던 진보적 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인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진보당 국회의원인 윤종호, 정혜경 전 종덕 등은 전 통진당 의원 이석기의 사면복권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인 진보당의 등록을 거부하였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등록을 받아들였으면 이제라도 진보당은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이라는 이유로 등록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 그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의 해산을 제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헌법 제8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 해산 사유가 되고, 정부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당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정당입니다. 또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유민주당에서는 지난 5월 14일 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상심판 청구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관심이 높으신 더불어민주당이 왜 위헌정당인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목적, 즉 강령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조항이 없으나 문재인 정권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례가 여러 번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활동 중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 사례를 보면,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초에 헌법 개정을 획책하였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헌법상 전문과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용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법률해석상, 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자유를 삭제할 경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으며 북한식으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교생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세 번째,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국민주권이라는 용어 대신 민중주권도 아니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2021년 1월 5일경 5.18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5.18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또한 당 대표이던 추미애가 토지 국유화를 주장하였고 당내에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었으므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불가능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침해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여섯 번째, 지난 총선에서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 의석 등 국회의원 3석을 내주어 진보당원의 국회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하여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거나 권력 분립제도를 부정하는 활동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력 분립제도를 위배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에 전략기획위원장인 민영배 의원은 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경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에 최민희 의원은 국회 추천 방송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법권 독립 원칙에 위배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화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화영 부지사 사건 담당 판사를 비판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조국 재판 특검, 이재명 재판 특검, 황운하 재판 특검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 2심 유죄 판결이 나도 대법원에 가면 번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이성윤 의원은 영장 전담 법관과 재판부도 다수당이 지정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에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 법 왜곡죄를
헌법의 신설 방침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북한 헌법상 부당재판제와 같은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성, 중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두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제도, 사회재산과 시장경제를 불가능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었으므로 위헌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마땅히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유민주당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성되는 위헌정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등 자유우파 애국단체들과 함께 장래에 더불어민주당 해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될 때까지 그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